미쳤어요? 바람 불어서. 바람 불어가지고요. 조금 하셨어요. 조금. 이거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줘야 되는데요. 나오셔가지고 한번. 아니요, 아주 잘 돼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머리도 파마도 잘 됐겠다. 이제 졸리진 않겠네요. 그래요? 졸려서 나갔다 왔어요? 파마 약기가 있어가지고. 알겠어요? 자, 일괄일정 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일정 거라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365조죠? 365조, 뭐냐면, 일괄 경매 청권이죠? 일괄 경매 청권, 이렇게요. 이 일괄 경매 청권은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의뢰한 사람이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저당권이 언제? 2월 1일이요? 2월 1일이죠? 1월 1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요. 갑의 토지에 있죠? 토지에 있어. 우리 이렇게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저당권. 여기 2월 1일 이렇게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죠. 건물은요, 3월 1일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서 원칙적으로 토지만 경매를 하죠. 토지만 이렇게요. 만약에 이게 병이죠? 병을 뭐라 한다? 경락이다. 이렇게 토지만요.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물은 원래 이 저당권은 토지만 있을 때 저당을 잡았으니까 이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경락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럼 철거하면 국가사회 경제적으로 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같이 이 건물을 그대로 둘 수 없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해요? 일괄해서 경매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병이 경락이고요. 건물도 병이 경락을 받으면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건물에 대한 뭐가 있다? 매각 대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매각 대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토지하고 건물에 매각 대금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지 건물에는 없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에는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법조문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괄해서 경매를 하려면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과잉 경매에 해당한다 안 한다? 과잉 경매에 해당하지 않죠. 여기서 동일해야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맨 처음에 이렇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다르죠. 그러면은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요. 갑이 매매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수가 뭘 한다?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되죠. 그런데 또 이걸 일괄 경매가 되기 전에 또 이것이요. B한테 또 팔렸어. 그럼 토지와 건물의 수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 동일해야 되냐?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 동일하면 돼. 알겠죠? 전까지. 그것을 우리는 일괄 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자 보시면 96페이지에 보면 의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다음에 건물을 축조하죠. 그러면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하고 아주 중요하죠. 건물의 경매대가 거기다 별하네.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2번 요건이죠. 1번용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뭐한다? 축조한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다. 그래 되겠죠?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야 돼. 2번용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고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축조를 해야 돼. 그런데 3번의 두 번째 쪽 보면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거기다 써봐 뭐죠?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하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래서 일괄 경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안 돼. 그런데 그 후 설정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뭘 한다? 동일하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번은요.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뭐다? 권리이다. 권리. 그 다음에 과잉 경매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효과에서는요. 1번
건물의 경매의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나도 좀 이따 볼 거니까. 자, 그 다음 봐요. 자, 이제요. 여러분, 366이죠?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을요, 먼저 해설을 하면 366이 뭐냐?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은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자, 법정이죠? 법정은 뭐냐? 취득할 때는 뭐다? 등기가 없어도 된다. 그런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하려고 먼저 뭐 한 후에? 먼저 등기한 후에 처분해야 된다.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상권 또는 뭐라고 한다? 임차권이다. 그래서 또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있어야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366조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먼저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있죠?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1월 1일이죠? 알겠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데요. 여기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이에요. 어떻게 하냐? 의뢰한 사람이 이렇게 저당을 잡죠? 저당권. 언제요? 여기요? 2월 1일이요? 2월 1일.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은요, 저당권을 설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경매가 이루어지죠. 이것을 임의경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경매. 어떤 경우는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 이렇게도 얘기해. 담보권 실행경매, 저당권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 이렇게. 그러면 경매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 병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인이 되죠. 그러고 나서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죠. 그러면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일단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동일한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달라지죠. 항상 이게 중요해. 항상 법정지상권은 항상 이 패턴이야.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나중에 아무튼 달라져야 돼. 나중에 달라져.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면 앞으로 원주라든가 이 주변에 보면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되다 보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여러분요, 도시화가 아직 덜 된 데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옛날에는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인데 다른 사람한테 건물 짓고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니까 땅 돌려달라 말도 않고 뭐 땅값도 싸니까요. 그렇게 있다 그냥 주인이 바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아들이 상속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것인지 하고 또 그 건물 또 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의 땅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요 내 땅인 것처럼 사고 팔고가 된 거예요. 그게요. 알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요 진짜 이제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측량을 따가니까 완전히 이제 땅이요 이쪽에 저쪽에 다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실제 경계에 들어간다. 지적 공부상이 경계를 한다. 지적 공부상이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면서 뭐라면 이제 토지 대장을 봐야 되겠죠. 토지 대장에서 언제부터 건축이 시작됐고 이런 거 쭉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죠? 이 사람이 경락대금으로 완납하죠. 경락대금을 뭐 한다? 완납하면은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지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갑에게 인정되는 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이때 법정지상권은요, 이때는 취득을 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뭘 한다? 물권으로서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알겠죠? 이걸 알아야죠. 등기 안 해도.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갑은요 병한테 자기가 지상권자라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이 토지를 양수한 사람한테도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대항. 그 말이 중요하다니까.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자, 봐. 그 다음에요. 이때의 건물은 건축 중이어도 돼. 그럼 건축 중이란 말은 허가가 있어 없어?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여도 돼.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무허가 미등기도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무허가 미등기도 된다. 건축 중인 것은 어떻게 돼요? 건축 중인 것은 여기서요 경매가 될 때까지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건물의 요건. 그럼 건물의 요건은 뭐예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까 말했잖아 저기서. 일괄 경매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되죠.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돌 때가 원인 무효이다. 원인 무효. 원인 무효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 것 같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요. 여기 저당권.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하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인도 의무. 토지의 인도 의무를 진 자가 신축을 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안 돼. 이런 것들은 뭐 답으로 나오기는 좀 약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되기 전이죠. 여기.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경매가 되기 전에 여기요. 여기에서요.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죠. 갑인데요. 건물이 단지 A로 바뀌었어요. A로. 그래도 법적인 사건 인정돼. 일단 경매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가 1번이 저당권이죠. 내가 설명할 테니까 듣고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돼도 마음은 돼. 알겠죠? 자 보면 여기요. 맨 처음에는 갑이 있고 저당권 있죠. 저당권 1번이죠. 그러고 나서 토지가 건물이 매매가 돼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경매가 된 것이 아니고 바뀌었어. 그러면 2번으로 간섭상 법정 이상권이 돼. A가. 그러면 저당권 밑에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동시에 366조 법정 이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뭐가 되더라도 중축이 되더라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되더라도 법정 이상권은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고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있기 전에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중축이 되더라도 신축이 되더라도 법정 이상권은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게. 이해됐나요? 알겠죠? 다 인정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법정 이상권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걸 봤는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병이죠. 병이고 여기 지금 누구죠? 갑이죠. 갑이고 여기 갑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이렇게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요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를 해주지 않고 건물요 A한테 처분해. A한테. 토지는 병이죠. 병한테. 그럼 지상권자가 누구냐? 지상권자는 여전히 갑이다. 왜냐? 이 지상권을 갑이 취득할 때 갑이 취득할 때는 뭘 하지 않아도 돼?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한 후 등기한 후에 처분해야 되는데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어떡하냐?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되지만 A가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죠. 타인의 토지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병의 토지죠. 병의 토지 등기부, 병의 토지 등기부 어디에? 을구에. 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래서 1번 갑한테 이렇게 지상권 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등기하고 나서 여기요. 우리가 을구에 대해서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하죠. 1에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한테 이렇게 지상권 이전의 등기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걸 지금 등기했어 안 했어? 지금 안 했죠. 안 하고 지금 바로 넘겼죠.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여전히 갑이 지상권자가 돼. 현재까지는. 그럼 어떻게 한다? 2번이요. 여기 병이 A한테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철거 청구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여기서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왜냐? 여기서 A가 갑을 대위해서 A가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누구한테? 병에게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무슨 등기?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한다. 지상권 등기. 갑 앞으로. 그러면 갑 앞으로 지상권 등기죠? 그러면 다시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아직은 등기가 없잖아요. 아직은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에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럼 공동저당이 뭐예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건물하고 토지에다가 을이요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철거를 해. 철거했더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만 있잖아. 저당권만. 철거를 딱 했더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철거했잖아. 건물이 없죠. 그럼 이거는 애가요 생긴 게요 법정이하고 똑같이 생겼어. 일괄이하고 똑같이 생겼어.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 딱 보면 일괄경매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일괄경매하고 법정 이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정 이상권 항상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 그래야만이 뭐다? 그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는 처음에는 동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놓고 딱 보니까 여기만 공동저작권을 설정하고 나서 철거 후 신축, 철거 후 이것만 딱 놓고 보니까 철거하고 놓으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일괄이다, 법정이다. 일괄이다, 이 말, 일괄. 그럼 여기를 봐봐. 여기 다음에 뭘 한다? 신축하다, 신축. 신축하죠. 그럼 신축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요. 가비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렇게 신축을 했어. 이렇게 신축을 했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정지상권이 되는가? 신축을 했으면요. 여기 지금 을한테요. 1번 저당권을 인정했잖아요. 이 건물에도 을한테요. 똑같이 1번 저당권 이렇게 대지의 저당권과 건물의 저당권을 똑같이 동일하게 인정을 하면은 법정지상권이 돼요. 자, 그럼 봐봐. 원래는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 우리는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괄경매가 되고 법정지상권은 안 된다. 특별한 사정이 뭐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대지의 저당권의 순위와 건물의 저당권의 순위를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등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인정해주면 법정지상권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작년에요 사법시험에서 처음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 외에는 여기는 나온 적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는 여전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딱 암기하면 돼. 여기까지만.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한다? 일괄경매다. 그래서 여러분요 97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봐. 맨 위에 효과의 2번. 이러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축조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알겠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축조했다. 축조. 맨 끝에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는 안 된다?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암기 이거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나? 자, 됐죠? 자, 두 번째 봐봐 이제. 여기 두 번째. 여기 우리 토지 있죠? 이 토지하고 이렇게 건물 있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해요? 일괄해서 을이 매수를 했어. 을이 매수. 일괄해요? 매수했어. 일괄해서 매수했는데 이 사람이요. 토지만 등기해서 대지만 등기, 대지만. 건물은 아직 등기 안 했어. 건물은 등기 안 했어. 법정지상권이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토요일 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알죠? 토요일 날 이거 하지 않았나요? 물론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알겠죠? 자요.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일단 법정지상권은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나중에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을을 우리는 뭐란다? 사실상 소유자. 뭐란다? 실질적 소유자라고 얘기한다. 무슨 소유자? 사실상의 소유자, 실질적인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가 없어도 여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을의 것이죠. 을이죠.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법정지상권한데 암기해. 다시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철거 후 신축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괄경매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지만 등기 안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자. 지분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공용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을 신축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봐봐, 갑이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했다.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지금 봐봐, 전원의 동의라고 돼 있네.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모를 수도 있기는 있나요? 알겠죠? 토요일날 했는데 여기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전원의 동의다. 그럼 내가 얘기했죠. 그럼 제발 부탁하는데 집에 가가지고요 물권법 해놓은 거 있잖아요. 9개더라고요. 9개인데 강의 시간이 40분 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보통 강의하면 이거 1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요. 한 많이 되면 7개 정도 돼요. 60분을 하면은. 알겠죠?
그 용도밖에 안 되니까요. 먹고 살만하면 그것을 몇 번 들으라고요? 알 때까지. 왜냐면 한 번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얘기지만 내가 알 때까지 몇 번만 딱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공부를 안 해도 그것이 거의 한 10년 이상 갈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걸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꼭 들어보세요. 세상에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A를 지금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알겠죠? 자, 과반수 지분권자. 됐죠? 자, 1번이고요. 뭐라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동전화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신축. 돼, 안 돼? 안 된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화에 매수하고 대지만 등기. 돼, 안 돼? 안 된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 돼, 안 돼? 안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여기를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 그런데 이 공유물이 분할이 돼서 공유 토지가 분할이 돼가지고요. 이 토지가요, 을이 단독으로 소유해. 단독 소유. 꼭 이 말이 나와. 단독 소유.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건물 가지고 있죠? 법적인 사건이 인정된다. 단독 소유 인정된다. 또요,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요, 갑하고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건물에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대지를 가지고 있어. 이 대지에 의해서만 다 경매가 돼. 경매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 병 있죠? 병이라는 사람이 또 단독 소유해. 단독 소유, 병이요. 알겠죠? 그럼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는 법정 이사건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똑같아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다? 단독 소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가 분할됨으로 인해서 단독 소유가 돼. 단독 소유. 그럼 뭐다? 법정 이사건. 왜요? 이 사람은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 몰라. 알면서도 분할해서 자기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건물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외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 갑이요. 자신의 지분만 처분해. 지분만 처분해. 그래서 지분만 처분해가지고 뭐다? 갑 대신에 여기가 누가 되죠? 갑, 병한테 이렇게 지분만 처분해. 그럼 을이죠? 여기 건물 누구죠? 갑이죠? 자기가요, 공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분만 처분해. 자신의 지분만 처분했는데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고 해봐.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병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법정 이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봐 그러면요. 자, 지분이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만 처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독 소유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키워드가 딱 나와. 그냥 단독 소유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동포 여러분요, 단독 소유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돼.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 지분만 돼, 안 돼? 안 돼. 과반수 지분권자 돼, 안 돼? 안 돼. 공동저작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신축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일괄에 매수 있는데 대지만 등기 돼, 안 돼? 오케이. 여러분요, 괜찮아요. 알겠죠? 우리가 한 번 해요. 알겠죠? 아직도 시간은 많기 때문에요. 알겠죠? 자요, 여기 보세요. 펌은 잘 나왔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잘 될 거예요, 이제요. 자, 되면, 보면요.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지분이죠? 그 다음에 뭐죠? 신탁, 명의신탁.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 절대 안 돼. 수탁자한테. 신탁자하고 수탁자는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한테 인정 안 되고 수탁자한테 인정 안 돼. 왜? 명의신탁에서는 모든 것이 항상 소유자가 누구다? 신탁자거든, 신탁자. 그런데 이게 명의신탁에서는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더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마 그것은 뭐 시험에 나오기는요 힘들죠. 왜냐면 길게 써야 되니까. 뭐냐면 봐봐요. 갑이 신탁자죠. 갑이 신탁자고요. 이 사람이요 여기요 을한테요 수탁자죠. 수탁자. 그러면 여기서 을이 이렇게 건물을 건축해. 그러면요 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이게?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아무리 명의상 수탁자여도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 수탁자가 여기서 을이 건물을 건축해서도 실제적으로는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죠.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었으니까 법정 이상권이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 병이 딱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죠. 왜요? 제3자는 뭐만 쳐다보니까 등기고요. 그래가지고 제3자가 토지나 건물을 사죠. 그럼 법정 이상권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3자까지 가면은 길어져요.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탁자 돼, 안 돼? 안 돼. 수탁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요, 나중에 할 게 별로 없어요. 법정 이상권. 또 하나 봐봐요, 또 하나요. 가등기다, 뭐, 가등기. 가등기 말고, 뭐죠? 구분 소유적 공유. 기억나나요?
구문소적 거기는 뭐예요? 여기는 완전히 누구 것이다? 가. 여기는 누구 것이에요? 을. 그런데 여기요, 갑이요,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했어. 그럼 어때요? 토지와 건물에서 뭐라다? 동일해. 그러고 나서 달라져. 법정지상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인정된다. 알겠죠? 자, 그럼 366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보면요. 첫 번째,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해야 돼. 저당물의 경매로 두 번째 줄이요.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97페이지죠?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360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자, 3번은 305조인데 봐봐. 여기 봐봐. 305조는 뭐냐면요. 305조는 이런 것이에요. 먼저 항상 법정지상권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요. 알겠죠? 동일해야 돼. 두 번째, 을이죠? 을이요. 여기요. 2월 1일 전세권을 설정을 해요. 전세권.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요. 여기 병이에요. 병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뭐죠? 여기 갑. 여기 누구예요? 을 이렇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여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이렇게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전세권이 있고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을 설정자라고 하고요. 설정자, 이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하는데요. 전세권자, 누구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돼? 누구한테? 왜 설정자한테 인정되다? 왜? 여러분요, 왜 가만히 인정되죠? 왜 그러죠? 왜 가만히 인정되죠? 여러분, 우리 아까 지상권 배웠어, 안 배웠어? 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건물을 만다? 소유하는 게 목적, 소유.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다 건물을 소유하는 거니까 누가 소유자다? 갑. 그러니까 갑이죠. 알겠죠? 건물 소유자, 뭐죠? 수목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 공작물의 소유자. 이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이 바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무조건 여러분요, 우리 민법에서 동일한 소유자란 말은 지상권에서만 얘기해. 그러니까 동일한 소유자 딱 나오면 지상권은 묻나 보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서로 본다. 1번은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뭐한다?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다. 동일 소유자.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저당권이 설정할 당시에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동일한 소유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한쪽에 법정지상권이죠? 아니죠? 저당권이죠?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좀 잘못됐네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에 속하고 토지랑 건물 양쪽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고 설정되어야 하고 끊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366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딱 앞에 끊어. 설정되어야. 알겠죠? 그때가 법정지상권. 자, 2번은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기억이요.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소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니은은요. 토지 위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했죠. 그리고 또 2번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그래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필요 없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말소 기준 권리는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1번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1번 저당권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저기 디귿이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그렇게 됐어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자의 동의라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어. 건물이 없는 토지에 이미 끝났죠. 뭐다? 일괄이다 법정지상권이다. 일괄 경매는 될 수 있어도 법정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은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렇게 됐죠. 건물을 건축 중이었고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뭐한다? 성립한다. 미음 무허가 미등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3번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건물이 개축이나 뭐가 된다? 증축이 된다. 개축이나 증축. 알겠죠? 또는요 뭐가 된다? 재건축. 그래도 법정 사건은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여기 좀 얘기해.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여기 저당권 설정할 때만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고 그 위에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자, 그 다음에요 2번은요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뭘 한다? 성립한다. 무슨 건물을 기준한다? 밑에 구건물 기준. 그 말이 중요해요. 구건물 기준. 쪽방이 돼 있죠? 구건물을 기준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가 속했는데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를 양도. 여기 봐봐.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었다. 그래도 법정상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경매가 되면 된다. 그 다음에 4번 1번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누구한테 법정상권 누가? 건물 소유자. 거기다가 밑에다가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임의경매 366조는 임의경매를 말하고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는 간습성 법정이상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뭘 했다? 취득했다.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뭐 한다? 취득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거죠. 4번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른쪽이요. 오른쪽은 기타 판례 정리를 봐봐. 판례 정리를 보면 자 1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대지만 등기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이 건물을 뭐한다? 신축하죠. 신축.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라고 한다? 일괄경매다. 그 다음에 4번 명의 신탁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이었다. 명의 신탁.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소유자가 누구다? 신탁자.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의상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끝에 수탁자는 법정상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또 신탁자도 법정상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건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 여기 봐봐. 여기 대지를 단독 소유 그럼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바로 그 위에는 4번은 신탁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101페이지요. 그럼 101페이지 보면 3번에요. 4번 대지만 등기 이렇게 돼 있나요? 3번에 4번 대지만 등기한 경우 돼 있어요? 자, 4번에 기억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했는데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법정상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희는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는데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자, 그러면 6번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은요 지분 토지 지분만 매도. 여기 암기했죠? 지분만 매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101페이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디귿 건물 부지의 공유자들이 분할하여 건물 부지를 공유자 중에 한 사람 무슨 소유? 단독 소유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요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라고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이것은 뭐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럴 시간 없단 말이죠.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들은 다 지문이 길어.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잠깐 지워도 되죠? 뭐라고?
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관습상 봐봐, 관습상. 관습상을 보면 관습상 어떻게 했죠? 똑같아.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뭐를 해? 동일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이요. 건물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불화처분, 대물변제, 강제경매. 저기는 366조는 무슨 경매죠? 366조는 무슨 경매? 366조는 무슨 경매? 아니, 여러분, 여기가 임의경매죠. 강제경매 다르잖아요. 366조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366조 법정이상권은 저당권에 의한 경매만 되는 거예요. 여기 관습상은 강제경매잖아요. 강제경매는 뭐예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하는 걸 경매를 얘기해. 여기요, 여기 의뢰한 사람한테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봐봐. 이렇게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366조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렇게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 이 토지 소유자 갑하고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권이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건물을 매수한 자가 대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관습상은 뭐가 안 된다? 두 개가 안 돼. 뭐하고? 환지하고 뭐하고? 환매하고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봐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강제경매일 때는 언제 동일해야 되냐? 언제 동일해야 되냐? 여기 만약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고 이유월 1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이 가압류를 한다. 가압류. 언제요? 3월 1일. 가압류하고 가압류에서 본안 소송으로 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와. 판결문이 나오면 이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 4월 1일. 압류가 돼가지고 강제 경매가 되거든요. 이렇게 강제 경매요. 그럼 여기서 언제 관습상은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냐 이 말이죠. 먼저 여기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첫 번째, 저당권을 설정을 기준으로 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해야 돼. 저당권이 없고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가압류를 기준으로 해. 가압류를 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해야 된다. 저당권도 없고 가압류도 없죠?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해? 압류를 기준으로 해. 압류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관습상이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나머지는 저당권과 다 똑같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럼 관습상을 한번 볼까요? 관습상은요, 2번 봐봐. 2번. 처분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을 보면 1번. 그럼 관습상 법정사건 99페이지 보고 있죠? 99. 그래서 맨 밑에 2번에 1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되고요. 그다음 2번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여기 봐봐. 처음부터 여러분요 동일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장이요. 무허가 미등기도 성립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 부정되는 경우 우리는 항상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되죠. 1번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 동일인에게 소유권 기속이 줄고 원인 무효인을 밝게 됐다. 여기 원인 무효인 경우, 그럼 원인 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동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되거든요.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대지 소유자는 갑이죠. 건물을 지은 사람은 을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법정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리얼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기 전에,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했어. 봐봐, 맨 끝에 인도 의무를 지은 자가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고요 등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요 등기를 해주지 않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건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남한테 땅 팔았죠? 그러면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음은요. 미음은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요. 미음하고 리을하고 미음이 마찬가지인데요. 매수인이 등기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이 신축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해제가 됐다. 해제가 됐다는 것은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5번이요.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것은 5번의 기억이 중요하죠.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중,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중 갑이 자기 몫으로 점유하던 여기 자기 몫 어디죠? 자기 몫으로 점유하던 대지 위에 알겠죠? 법정 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 말 인정된다. 밑에 6번 강경임에 봐봐. 여기 강경임에는요 봐봐. 먼저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을 기준으로, 저당권이 없다 그러면 가압류를 기준으로, 저당권도 가압류도 없다 그럼 뭐를 기준으로? 압류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강경임의 기억은 첫 번째 끝에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언제 동일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준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따져야 된다. 니은은 첫 번째 끝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본 압류로 전환됐죠? 그럼 언제 기준으로? 가압류를 기준으로. 디귿은요 강제경매죠? 강제경매일 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디를 기준으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요. 저당권이다 또는 가압류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압류한 때를 기준으로. 그래서 딱 봐. 강제경매는요 언제 기준? 저당권. 그 다음에 뭐? 압류. 그 다음에 뭐? 가압류, 압류. 알겠죠? 가압류하고 압류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처분이죠? 처분은 다른 거 다 돼. 안 되는 것만 2개 보면 돼. 2번하고 3번. 안 되는 것만 2개 봐. 환지처분, 환매. 환지처분, 환매. 2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다 했었죠? 자 4번은요. 건물 철거의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 동그라미. 그것을 합의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이죠? 채권을 뭐라 한다? 임의규정이라고 하죠. 임의규정. 그래서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네 번째 맨 끝에 봐봐. 밑에 맨 끝에 줄 법정 이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저는 봐봐. 2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 딱 끊어.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 그럼 여기서는 법정 이상권이 성립해. 그런데 구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으로 합의. 거기를 가로 묶고 구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으로 합의. 가로 묶었어요. 그래서 뭐냐? 건물 철거 X. 그 말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 왜? 다시 건물 지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간섭성 법정 이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 그러면 없다 이 말이죠? 배제하지 않는 효력 없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법정 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법정 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한다는 말은 없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4번 봐봐. 4번 여러분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했죠?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대지상의 건물을 매수했다. 그러면 법정 이상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그럼 2번 아까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법정 이상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법정 이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대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지를 양수한 사람한테도 양수한 사람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 지상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뭐 없이?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 이제 여기 건물이 양도된 거 건물이 양도된 거는 건물의 양수에는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자죠.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으면 누가 지상권자다? 종전의 지상권자가 지상권자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건물의 소유자는 종전의 지상권자를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3번의 기억이요.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처벌하려면 등기해야 돼. 너희는요, 법정 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죠. 법정 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죠. 맨 끝에요. 세 번째 줄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을 대위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은에서 이러면 어디로 가냐?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 니은에서 니을로 가. 그러니까요.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니을의 대제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응? 됐죠 지금? 그럼 디귿만 봐봐. 디귿만 봐봐요. 봐봐. 여기요. 지상권 등기 없이요 건물을 넘기죠.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누가 된다? 지상권자는 종전 지상권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죠. 맨 끝에 법정 지상권은 당초에 법정 지상권자에게 뭐가 됐다?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법정 지상권자 한번 봐봐요. 법정 지상권은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알죠? 책으로 보는 게. 그리고 법정 지상권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요 일괄임의 청구권을 보는 거예요. 일괄임의 청구권에 나가는 것은 뭐냐? 저작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다가 저작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지었는데 경매하기 전에 동일하면 돼. 경매하기 전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건물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런데 토지 외에 이미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일괄임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66조는 뭐냐? 오로지 법정 사건은 무조건 토지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저당권,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그러면 366조예요. 저당권에 의하지 않고 달라지면 305조나 또는 관습상은 될 수 있어도 366은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이때의 건물은 건축 중인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죠. 원시적으로. 그 다음에 인도 우물의 진자가 건물을 건축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원인 무효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있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중축이나 신축하더라도 법정 사건은 유지되고 종전의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경매가 되죠.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토지와 건물수가 달라지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 우린 것을 뭐란다? 법정지상권이고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없더라도 지상권자니까 등기가 없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토지를 양수한 사람한테도 지상권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305조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그런데 건물의 전세권 그러고 나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져. 그러면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전에 등기 없이 건물만 처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지상권자는 종전의 지상권자가 지상권자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내 멋대로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처분할 때는 내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해줘야 양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상권 등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은 지상권자가 될 수가 없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거 청구 안 되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권 설정에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공동지상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 후 신축. 그러면 공동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철거니까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일괄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법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는데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의 지분이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했다. 돼 안 돼? 안 된다. 과반수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지분만 양도했다. 지분만 돼 안 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독 소유다. 돼 안 돼? 돼. 지분만 양도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뭐죠? 단독 소유 돼 안 돼? 돼. 그 다음에 관습상이죠. 환지 환매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관습상에서는 두 가지가 조심해서 첫 번째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임의 규정으로서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포기가 되니까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임차권을 뭐 한 것이 아니요 지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언제 동일해야 되느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원칙적으로 동일한다. 저당권이 없고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 설정을 할 때 동일해야 된다. 가압류는 없고 압류만 있다. 압류를 할 때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습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그러면 지역권하고요. 전세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